요즘 제일 핫한 의사를 한 명만 꼽으라고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꽈추 형입니다. 유튜브는 물론이고 공중파를 넘어 잡지까지 진짜 미디어에서 안 나오는 곳이 없어요. 꽈추 형이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물론 화려한 입담도 있겠지만 했기 때문입니다. 폭발적인 속도로 성장한 이유를 이번 영상에서 낱낱이 까볼게요. 진짜 압도적으로 유명해지면 돈 많이 버는 거네. 유명해지기만 하면 할 일조차 없어진다. 근데 외모가 출중하지도 웃기지도 뛰어난 능력도 나를 어필할 게 하나도 없어서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퍼스널 브랜딩, 즉 셀프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진입하면 사실상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내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요. 또한 퍼스널이라는 말 그대로 나 한 명으로는 물리적인 제약이 명확하기에 시간만 허비하며 이슈 한 방에 날아가러 갈 수 있는 리스크만 늘어날 뿐이죠. 얼굴 노출의 유무, 재능과 상관없이 이번 글에 나온 퍼스널 브랜딩 공략법대로 단 하나의 메시지로 100만 원을 더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굳이 1만 명, 10만 명의 많은 팔로워를 영끌해서 보유하지 않아도 단언컨대 1000명만 모아도 이보다 3배 이상 더 큰 수익이 나올 수 있어요. 영상의 마지막에는 퍼스널 브랜딩과 깊게 연관지어 바로 다음 주 수요일에 진행할 무료 북토크에 대한 상세 안내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보시고 신청하셔서 1이 아닌 10 이상을 얻어가세요. 퍼스널 브랜딩과 관련된 최근 트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모든 예능 및 인터뷰 채널에서 섭외 1순위인 비뇨의학과 전문의 꽈추형을 어디선가 한 번쯤은 보고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변호사, 의사 등등 수많은 전문직 수강생들을 만나본 결과 수년간의 노력 끝에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얻었다고 해서 전부 다 수입이 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때부터가 시작인 경우가 많았죠. 내부 사정에 대해 자세하게 들어본 결과 현재 의료업계에서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필드와 비슷하게 마케팅이 기반이 된 업체만이 살아남고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꽈추형과 같이 의사분들 중에서도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 병원을 홍보하려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현재까지 7,000번 이상의 수술을 해봤다고 어느 영상에서 공개한 적이 있는데 정말 트렌드를 잘 올라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표면만 볼 게 아닌 이러한 현상이 펼쳐진 그 이면을 마주할 필요가 있어요. 꽈추형의 콘텐츠의 내면에는 많은 남성분들께 행복을 드리겠다는 가치관이 확고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탄탄한 인지도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꼭 의료직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노아 AI라는 유튜브 썸네일 및 제목 레퍼런스들을 대신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도 100만 유튜버였던 신사임당님, 3천억의 회사를 매각하신 현승원님을 앞세워 초기 진입 장벽을 다 뚫어버렸어요. 마찬가지로 단지 유명하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소비자들이 유튜브에서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전달되었기에 시작하자마자 성공 궤도를 달리고 있는 거라 생각해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추가적으로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최저 비용으로 리스크 최소화. 과거에는 판매할 상품 및 서비스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을 했다면 현재는 마케팅의 수단을 먼저 마련한 뒤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순서가 뒤바뀐 형태가 되었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수요를 먼저 아주 작은 실험으로 측정하는 선판매와 비슷한 원리죠. 이렇게 된다면 수천 수억 원의 돈을 들이지 않고도 수익 창출이 되는 것을 안정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폭발적 마케팅 효과로 인한 성공률 극대화, 파워링크, 스폰서 광고, 이러한 돈을 투자해서 트래픽을 모으는 구조가 아니기에 알고리즘만 제대로 올라타면 메가 바이럴을 형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전통적인 방식 안에서 데이터만이 전부가 아니라 콘텐츠를 활용해 파급력을 제곱 이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얼굴 노출 없이 초창기 권 팀장은 어떻게 수백만 원을 시작부터 벌었을까요? 제 블로그 글을 처음부터 정독해본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처음 네이버 블로그라는 SNS에 진입했을 당시에 제가 거의 4년간 갈고 닦았던 세일즈와 관련된 팁이 담긴 칼럼들을 연재했었어요. 그렇게 많이도 아니고 한 10개 정도를요. 그런데 이 10개의 글들이 전부 세일즈 영업과 관련된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이 됨과 동시에 저라는 퍼스널 브랜딩이 작게 형성되자 큰 기대 없이 제작했던 세일즈 법칙 전자책이 총 300만원 이상 순수익이 나왔었죠. 이때는 얼굴 노출도 없었음에도 정확한 타겟에게 노출되어서 대부분 구매 전환이 일어나 시작보다 잘 풀렸었습니다. 지금도 이와 마찬가지로 몇 년 후 브랜드 매각을 고려하고 있기에 제가 나서는 것보다는 얼굴 노출 없이 언제든지 능력 있는 분들에 의해 대체가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굳이 권 팀장이 아니라 콘텐츠의 퀄리티에 따라 브랜딩이 유지될 수 있겠죠. 딱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떠먹여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진짜 중요하니까 초집중해주세요. 첫 번째로는 페르소나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목적이에요. 수익 창출을 위해 판매하려고 염두에 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에 맞는 페르소나 하나를 설정해야 합니다. 누구나 웹상에 공개되는 모습과 친구들과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 즉 공과사가 다를 수밖에 없죠. 이를 명확하게 구분짓고 브랜딩이 씌워진 곳에서는 우리가 설정한 세계관 안에서의 성격대로 살아야 돼요. 여기서 두 가지 성격이 희미해지는 순간 일관성이 깨지기에 기존의 브랜딩조차 망가질 가능성이 올라가요. 이렇게 우리는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그에 맞는 모습으로 비춰져야
해야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순서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강사들에 비해 나이가 어린 편에 속하니까 조금 더 권위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길 원했어요. 그래서 세미 정장을 입고 가벼움을 형성하는 실없는 말들은 가급적이면 배제하려고 했죠. 수익화를 원하는 한 회사의 대표님들을 교육하는데 새파랗게 어린 것 같은 대학생의 느낌이 흐른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마이너스니까요. 두 번째는 전달 방식이에요. 이걸 수단이라고 하죠. 제2의 내가 탄생한 다음에는 이 성격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본인이 나름 개그에 욕심이 있고 어딜 가서든 잘 웃기는 사람이라면 적재적소에 유머를 던지는 캐릭터로, 정말 팩트만으로 정보를 주는 데 있어서 자신 있다면 진지함에 박진감을 주는 캐릭터로, 내가 어떤 거에 강점이 있는지를 탐구해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걸 단 5분도 고민을 안 해보고 메시지를 그냥 전달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처럼 하고 싶은 것보다는 잘할 수 있는 거를 초기에 진입하는 게 콘텐츠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콘텐츠도 어찌 보면 서비스니 소비자들의 니즈에 기반해서 구성하는 게 맞죠. 저 같은 경우에는 경험주의라는 철학에 맞게 실제 예시를 통해 이해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경험의 양을 늘리는데 가장 큰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내가 직접 경험해본 거니까 가장 자신있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겠죠. 두 가지가 형성된 후에 브랜딩을 형성하는 디테일한 요소들을 적용하면 나라는 퍼스널 브랜딩이 완성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클립의 영상으로 대체할게요. 세 가지 다음에 놓치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할 일 두 가지가 또 있어요. 첫 번째로는 본질 강화입니다. 퍼스널 브랜딩이 어느 정도 형성된 후에는 인지도 뽕에 취해 대다수가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과거에 매몰되어 언제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되기 쉽죠.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마음가짐부터 고쳐먹어야 돼요. 결국 퍼스널 브랜딩은 한 분야의 뾰족한 것들을 표출이고 계속해서 내가 정한 아이덴티티의 역량을 강화시켜야만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처음에 진입했을 당시의 의지대로 공부, 적용을 반복해야 합니다. 우리를 알게 된 당시에 주목을 받았던 그 원인에 대해 다시 한번 깊게 반추해보세요. 정체된다면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도태된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두 번째는 팬심 강화입니다. 소규모 오프라인이 아니라 대규모 온라인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모든 사람들과 소통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우리가 1만 명에게 댓글을 하나하나 다 달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에 이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법을 찾아야죠. 제가 자주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몸담고 있는 분야의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 나는 이런 걸 언제까지 할 예정이다 라고 과감하게 대놓고 선언을 하고 이걸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신뢰성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죠. 약속이라는 걸 한 뒤 지켜가는 게 반복되게 해야죠. 또한 선언이 마무리될 쯤에는 팬들이 좋아하는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기획해보세요. 선기부적 정신이자 혜택에 반응하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물론 저도 사람이라 그렇고요. 자, 끝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짜 당부드릴 게 하나 있어요. 위에 나온 모든 성공 원리들을 적용했다고 한들 우리에게 닿을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지 않는다면 성장 중에 생긴 모든 트래픽들에서 우리와 함께 협찬이든 광고든 협업이든 니즈가 있는 잠재 고객들을 싸그리 다 날릴 가능성이 생겨요. 그러니 이런 식으로 최소한 이메일 주소 하나라도 연락할 수 있는 창구를 채널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명시해주세요. 진짜 이것조차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세팅만 해두고 본질에 입각해 퍼스널 브랜딩을 꾸준하게 키워나간다면 하루에 1개, 2개, 5개, 10개씩 제안이 오게 될 거예요. 이상으로 퍼스널 브랜딩 제대로 잘 키워서 메시지 하나로 100만 원 더 버는 법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퍼스널 브랜딩과 관련해서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1월 2일 수요일 오후 8시에 저와 35만 영어 전문 유튜버 달변가 영쌤과 솔직한 북토크를 무료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3초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선착순 300명만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신청해주세요. 대방출된 2시간의 브랜딩 노하우를 듣고 나라는 사람으로 수천만 원을 아끼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걸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돈 버는 공략집 권 팀장이었습니다.